네, 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떠한 키워드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신한투자증권 황윤 PB팀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오늘 나와주셨어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말 그대로 블랙 먼데이,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어지러운 오늘입니다. 어떠한 키워드 먼저 봐야 될까요?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겠죠. 공포에 질린 코스피, 이렇게 일단 헤드라인을 담아봤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까지 올 들어 3번 걸리면서 불안감은 정말 최고조에 달했던 오전, 그리고 전체 정지 버튼 누른 이후에 그나마 오후에 풀리고 지금은 조금 만회해 나가긴 합니다만 앞에 팔자가 아니고 7,700선 불안감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황 팀장님, 지수 오늘장에 오후까지 이 정도까지 만회는 했지만 불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8,000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게 일단은 중요할지, 이 정도면 그래도 큰 부담은 던 자리라고 보시는지 위치 먼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지수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지금 수준에서는 사실 주말간에 호재들도 있었지만, 재순환 관련 호재들도 있었지만 악재들도 사실 계속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가져왔었던 악재가 그래도 재순환 CEO의 코멘트라던가 또 여러 가지 사업 발표로 인해서 약간 희석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다행히도 오늘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지수가 한 오늘 최근 고점 대비 오늘 저점 해보니까 한 16%에서 17% 정도 빠졌거든요. 통상적으로 이 정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MDD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보는 고점 대비 이제 하락 폭인데. 네. 올해 3월 달에도 그랬고요. 과거에도 보면 순식간에 그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조정이 나왔을 때 그게 펀더멘탈을 해소하는 요소이냐, 또는 정말 실적에 뭔가 그 주식시장 자체의 성장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등장하느냐였거든요. 3월 달 전쟁 이슈는 조금 시간의 문제였을 뿐이지만 또 유가 이슈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AI 이슈로 이제 극복하고 올라왔죠. 이번에 이슈는 조금 고용에 대한 부분, 약간 억지 해석 같기는 합니다. 고용이 너무 좋아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또 반대로 시장에 악재가 쏟아져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것보다 이제 수급적인 요소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이제 구글부터 시작해서 위성정자 이슈도 있었고, 스페이스X IPO 하면서 잠깐만 쏠림 현상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펀더멘탈의 문제라기보다는 수급 이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을 방해한 요소는 아니다. 다만 상승,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주들, 우리나라 지수를 이끌고 가고 있었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우리가 통상 주도주의 탈락 조건을 고점 대비 30% 하락이라고 하거든요. 네. 오늘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만 진정만 되어준다면 시장은 빠르게 저는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다만 이제 진정 안정화된다라는 게 다시 급등한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다시 지수가 상승하려면 상승 트리거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 상승 트리거는 재순환 CEO가 와서 다행히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면서 시장에 좀 안정적인 코멘트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 모멘텀이 되려면 결국 실적이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하려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려면 7월 초,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려면 7월 말, 중순 말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이상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수급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네, 그게 코멘트죠. 오늘이야 코스피, 코스닥, 특히 중소형주들은 지금은 반대 매매가 됐든 공포가 됐든 이 수급이 꼬인 부분을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봤을 때 미국 시장은 순환매가 분명히 나왔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과연 순환매가 나오는지, 오늘 사실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팔았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오늘 과연 하이닉스 저점에서 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 구간이라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일정 부분 현금 가져가시면서 상황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팀장님, 쏠림이 완화되는 과정,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면은 이 모든 전제는 코스피에 한정해서만 봐야 될까요? 오른 게 없는데 코스닥은 동시에 많이 빠지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한 건 유가증권 시장이 좀 쉬어가면 그 자금이 그렇죠. 코스닥으로 갈까였는데 그 쏠림이 완화되진 않고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코스닥 지수는 별로라고 말씀드렸던 게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들은 그래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오늘 제주반도체라던가 뭐 파두라던가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 있지만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는 사실 좀 쉽지 않은 모습이죠. 사실 트리거가 강력한 트리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이슈가 있다 보니까 더 심리적으로 타격이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지수 투자는 아닌 것 같고 섹터 투자는 그나마 이제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는 괜찮다. 관심 갖고 보실 필요는 있다. 근데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도 쉽게 사지 못할 겁니다. 네, 못할 거고요. 상황이 진정되고 나서 우리가 위에 15%, 아래 15%는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어차피 반등하고 나서 추세 만들어지고 나서 사는 게 낫고요. 하락 추세 꺾이고 나서 그 다음에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딱 애매한 포지션 그 구간입니다. 그 애매한 어딘가의 구간이에요. 오늘 뭐 아래꼬리 달아서 좋긴 합니다만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다시 또 매도를 부르는 과정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긍정론도 아니고 부정론도 아닌 약간 중립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행동에 나서는 것보다는 하방 경직성을 좀 확인하고 신중하게 나서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 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매크로 측면에서 변동성을 야기할 만한 것들, 우린 지금 어딜 봐야 되는 건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은 빌미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주 수급 관련 일정, 환율 이런 것도 잡음으로 계속 이어질까요? 가장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키워드로 본다면 어디 꼽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곧 앞두고는 스페이스X의 상장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거세지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수급이 좀 꼬인다라든지 수급이 한쪽 좀 쏠렸던 부분들 갑작스럽게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형 이 글로벌 IPO라는 상장 이런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전히 이제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죠. 환율이 계속적으로 좀 치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이로 해서 좀 매도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으로서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국인의 좀 매수세를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뭔가 아직까지 시장을 좀 되돌릴 수 있을 만한 좀 더 특별한 요인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좀 시장 자체를 좀 놓고 볼 때는 조금 어느 정도 단기적인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시장에 대해서 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수급적인 흐름부터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서 전략을 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시장이 좀 조정 이후에 다시금 또 수급이 반도체주로 쏠릴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이동이 될지는 아직까지 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변동성 장세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 수급적인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조금 보수적인 관점이 현재로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신중함을 많이 더해야 되는 현재 와중에 그래도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지금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 건데요. 젠스당 CEO의 오늘 오전부터의 행보에 지금부터는 주목해서 스토리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K 그룹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SK하이닉스는 최대 파트너다라는 코멘트가 오늘 장에서 나왔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젠스당 CEO가 오늘도 만났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일주일 새 오늘이 다섯 번째 만남, 대만에서부터 한국 여러 번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젠스당 CEO는 엔비디아 칩을 SK하이닉스 팹에서 생산하겠다. 엔비디아와 전 영역을 협력하겠다라는 최태원 의장의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협력 관계 더욱더 견고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AI 관련된 코멘트까지 나오면서 SK하이닉스 역시 양봉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오늘 SK그룹사, 특히 하이닉스에 먼저 집중을 해볼게요. 엔비디아와 더 이 동맹 관계가 견고해지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만 들으면 정말 모든 것을 SK 하이닉스와 할 것과 같은 HBM도 전력으로 하이닉스 쪽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룹사 전반으로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거든요. 엔비디아발 영향력이 그룹사 전체 하이닉스에 조금 더 강화되는 게 오늘 기점으로 또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뀐 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뀐 건 전혀 없어요? 네. 2주 전 주가로 돌아왔죠. 주가든. 네, 바뀐 건 없고요. 가격만 내려왔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겼죠. 그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2주 전 예를 들어서 주가가 220만 원 넘어갔을 때 일주일 전 주가로 돌아가면 사겠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정작 이 가격에는 매수 버튼이 사실 쉽게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주가가 급격하게 빠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긴 합니다만 이제 여기서 다시 극복하려면 심리를 되돌리는 뭔가가 또 나와야 됩니다. 그 많은 또 에너지도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일반적인 테마주라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위치들이에요. 우리 과거의 개인 투자자 매매 성향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성향과 지금의 스타일을 좀 달려본다면 특히 이번에 선거 전후로 하면 항상 우리나라 선거 시즌에는 정치 테마주들이 난립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이 확실히 이제 펀더멘탈이 좋고 좋은 주식들,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했다라는 부분들이라서 더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제 빠져도 걱정이 좀 덜한 게 과거에는 테마주로 올란 종목들이 이런 뭔가 노이즈가 생겨서 다시 내려간다라고 하면 정말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 주식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아직 펀더멘탈 훼손을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트레이딩은 솔직히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인베스팅 구간에서는 분할로 접근하기는 너무 좋은 구간인 거죠. 기존에 해왔던 투자 로직은 투자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투자 스킴은 다 그대로예요. 네. 다만 2주 전 주가로 내려갔을 뿐이고 장기 계약과 관련된 뉴스들도 더 확정적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뭐 현대차 1월 달 주가 흐름도 보셨던 것처럼 주가가 한번 급등한 이후에 한 2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에너지를 모았다가 갔던 것처럼 그런 트리거가 좀 필요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 쏠림, 특히나 레버리지 ETF가 등장하고 나서 이 쏠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라고 하면 전자나 닉스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반등했을 경우에 줄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리스크를 일단 줄이고 싶으신 마음이. 그러면 그게 본주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이게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레버리지 투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수급이 소위 말해서 수급이 꼬인 이 구간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게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냥 그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이와 파생돼서 소부장들이 과연 다른 쪽으로 갈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전제 조건은 대형주들이 버텨주는 상황 하에서 가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서두에 이제 그 예전과 같이 개별주들이 테마주들이 아니라 대형주들이 이랬다는 건 다행인 거는 사실 펀더멘탈이 되기 때문에 급락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누군가는 또 떨어지면 지금 마이크론도 빠졌고 하이닉스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싸졌죠 또. 괴리율도 많이 벌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또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수급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 테마주들은 안 들어와요. 그냥 다 손절하고 나가는 거지. 근데 지금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시나리오는 지수는 좀 어느 정도 횡보. 이제 개별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된다. 오늘 SK텔레콤이라던가 파도라던가 제주반도체라던가 지금 오늘이야 계속 반대매매 수급상 오늘이나 내일 오전까지는 계속 있을 겁니다. 요 구간 잘 버티고 나서 종목들 선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 선택 오늘 오후에 좀 까다롭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하나만 더 팀장님 이어서 봐주세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오후에 SK 하이닉스 향으로 장비 수주가 공시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SK 하이닉스 증설 모멘텀으로 소부장이 강하게 지난주에도 하루 올랐잖아요. 오늘도 뭐 AI 팩토리 나온 걸 보면 결국은 많이 생산해야 되고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 수주가 찍히는 쪽에 대해서는 오늘 양봉 전환까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까다로운 선별 과정에서 요건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아니에요? 그래도 좋았으면 양봉 났겠죠. 더 주가가 세게 올라갔고. 이미 오늘 주가로 보여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센 겁니다. 굳이 그 보유자 편향이라던가 너무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시면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가격이 보여주는 것들 최소한 이평선이 우상향하고 있거나 기존의 저점들을 깨지 않고 내려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안 된다기보다는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는다. 우리가 최악을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서 잘못해서 또 미국이 오늘 빠졌다. 막판에. 그러면 그냥 또 질질질 흘러버리면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기업의 내용이나 이런 수주 잔고 이런 것들보다는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제일 우선이고요. 너무 좋은 소식이 나왔지만 그거를 주가가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시장이 조금 늦어서 늦게 반영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늦게 반영해 준다면 그때 액션을 취하셔도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신중하게 몇 번이나 강조를 해주고 계시네요. LA 팩토리 좀 이야기 좀 해볼까요? 김증균 본부장님께서도 오늘은 아직이라고 반도체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SK가 또 한 번 평가받을 수 있는 무언가 키워드를 오늘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려주세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반도체 스톱에 대해서 관심은 굉장히 높으실 겁니다. 뭐 심지어 아무래도 장 초반에 또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젠슨한 CEO가 좀 방언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용도 좀 내놨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새로운 모멘텀이라는 새로운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SK 하이닉스의 경우 이제 최대 공급업체로의 어떤 지위를 유지를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로 인해서 SK 하이닉스 좀 장 초반으로 회복을 하는 이유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일단 베라 루빈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베라 루빈에 이제 탑재를 하는 이제 HBM4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으로 어떤 직접적인 수혜는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 SK 하이닉스가 가지고는 엔비디아의 어떤 협력 관계라든지 뭐 양산 경험이라든지 공급 등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게 된다면은 일정 수준의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용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자체 어떤 시장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변동성이 남아있는 장세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투자에 나설 것이 아니라 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일정 부분의 어떤 좀 가격선을 좀 지지를 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쉽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흐름이라든지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부장님 그룹사로 조금 더 키워서 젠슨항 CEO 모멘텀을 좀 보면은요. SK텔레콤도 같이 이렇게 흐름을 가지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들썩이기만 했고 SK 하이닉스처럼 급등 위치가 부담스럽지 않아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HBM 말고 이제 인프라로 커진다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 매력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사실 SK텔레콤의 경우는 물론 오늘 일단 기대가 되는 모멘텀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워낙에 좀 시장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방어주로서의 좀 매력도 충분히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시장에서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주말 사이에 나타나는 엔비디아 이제 젠슨한 CEO의 움직임이 더욱더 주목이 됐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정작 SK텔레콤 사장이 또 깐부회도 좀 자리에 동석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함께 또 이제 AI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소식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의 경우 그동안 방어주로서의 좀 매력뿐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기대감, 새로운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회도는 좀 최대 수혜가 아니냐라는 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SK텔레콤의 경우가 지금 일단 추세는 안정적으로 잘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 흐름 좀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모멘텀에 따른 성장 기대가 더해지게 된다면은 저는 그래도 SK텔레콤에 대해서 지금도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크게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젠슨항 방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여러 종목군들 가운데서 SK텔레콤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SK텔레콤의 경우가 사실은 좀 기대보다 더 컸던 좀 새로운 모멘텀 형성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일단 주가에 서서히 좀 반영이 되게 되고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에 따른 기대감도 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점차적으로 반영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우리가 좀 노려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AI 산업에 대한 어떤 인프라 확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또 통신 쪽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수혜라든지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섹터군 이쪽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통신 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다라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지금은 뭐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도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요 통신주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시장의 기대치를 더욱더 쌓아갈 수 있는 쪽, 재평가 구간에 있는 쪽 살펴보도록 할까요? 키워드 자체는 3위로 넘어갈 거고요. AI 볼 겁니다. AI의 밝은 미래는 절대적인 사실이고 만약에 흔들려서 낮아진다면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젠스턴 CEO의 입에서 오늘 나왔죠. 그러면 앞서 SK텔레콤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이버와 같은 경우도 오늘 드라마틱한 오후의 반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AI 신선도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네이버가 짧게 끝나나 싶었는데 오늘 오전엔 내리다가 올라요. 만약에 주가가 모든 것을 대답해준다라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황 팀장이 아직 네이버와 소식은 추가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이버 본사 방문을 오늘 오후에 합니다만 방송도 같이 합니다만 아직 그건 미래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미 10%대 빨간불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기대감이 더 이상 그 기대감이 조금 더 현실화돼서 주가에 반영되는 초입일 수도 있을까요? 막연한 기대감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GPU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내용들 분명히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1차 깐부 회동 때 보면 그때 깐부 회동했던 기업들이 다 좋았죠.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SKT와 네이버가 추가로 더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SKT는 주가는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변동성은 있지만 네이버도 사실은 올 한 해 이제 연간 YTD로 보면 이제 겨우 플러스입니다. 네, 다행히도 많이 올라왔고요. 거래량도 바닥에서 많이 터진 구간이라서 이걸 이제 바닥에서 한 30%, 40% 정도 올랐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뭔가 회사에 대한 DNA가 많이 바뀌고 새로운 스토리가 써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보셔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일정 부분 다른 종목들과의 괴리가 있어서 지금 뭐 시장의 전반적인 반등이 왔을 경우에 네이버가 좀 밀리고 다른 종목이 올라올 수는 있긴 합니다만 거기서 크게 추세를 훼손하지만 않는다면 네이버는 지금도 저는 사실 접근하셔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관심 카카오와 네이버의 차이점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AI 쪽으로 성장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가가 많이 갈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향후에 나오는 추가적인 뉴스라던가 실적 추정치라던가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분석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주가의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부터 투자를 하셔도 되고 트레이딩을 하셔도 되고 조금 위치들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갖고 보셔야 될 섹터라고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황 팀장이 오늘 자리에서 엔비디아 CEO발 모멘텀을 가지고 그룹사 연결고리가 있고 그런데 주가가 강하게 화답하는 AI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다 괜찮은지도 궁금해서요. 조금 전에 SK네트워크스가 52주 신고가 상한가 지켜간 모습이 나와서요. 뭐 SK그룹사 내에 있는 SK네트워크스, 뭐 AI, 로보틱스 이것과 연결고리 가진다라고 하잖아요. 이쪽에 대한 흐름도 오늘 이렇게 장 상황이 안 좋은데 거래량 실고 움직인다면 의미 있을까요? 네트워크스는 저도 관심 갖고 보고 있었는데 네. 뭐 이렇게 움직일 거라 상상은 못했고요. 일단 지금은 뭐 상한가 갔으니까 가장 센 종목이겠죠. 그래서 SK 그룹주들은 전반적으로 그냥 그 그룹주로 자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텔레콤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까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글쎄요, 뭐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심할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쎄요, 뭐 여기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기대하시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하게 오른쪽은 리스크 관리도 동시에 필요한 구간이긴 하네요. 자, AI 쪽 키워드 가진 종목들 김진경 본부장님께도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쪽이 오늘 그래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이버는 앞자리 바뀌는 지점까지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취재직 방송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3시 반이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뉴스가 나온다면 저희 장 마감 이후겠죠. 그래서 과도한 기대감으로 오른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자리에서도 밸류 매력 다 갖춘 건지 궁금해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장 초반에는 사실 큰 폭으로 좀 하락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좀 강한 상승 흐름으로 좀 반전이 되는 모습 보였었는데 단기적으로서는 물론 네이버 취직에 대한 이벤트도 적응되었겠지만은 이 글로벌 AI 팩토리라는 이렇게 새로운 기대감과 새로운 이벤트들이 좀 더 어느 정도 주가의 힘을 좀 불어넣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라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미로 좀
좀 부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오늘자 좀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이 뭔가 주가 흐름에서 단기적 이슈에 그칠지 아니면 뭔가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네이버의 어떤 기술의 흐름을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자리 30만 원 선 좀 돌파를 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물론 지금 현재 28만 원대에서 움직여지는 흐름 보여지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30만 원대에서 막히고 뭔가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단 이 마의 구간 30만 원 선 돌파를 해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신규 매수라든지 우리가 더 큰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런 시선을 갖는다라기보다도 1차적으로 30만 원 선 돌파하고 난 뒤에 어떤 주가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방향들을 좀 더 단기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때 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30만 원 돌파를 보자라는 조언까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엔비디아와의 연결고리 여기에 힘을 받는 종목들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봇입니다. 젠스낭 CEO가 조금 전에 양재동 현대자동차 그룹 사옥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AI부터 자율주행, 로보틱스 여러 가지 다방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죠. 지금 아직 논의가 본격화된 건 아니니까 잠시 후에 뉴스는 나올 겁니다. 사옥에 도착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만으로는 현대차의 후진을 막지는 못합니다. 현재는 7%대 하락이고요. 자, 어떻게 봐야 되나요? 현대차 깜보회동 첫 번째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의 랠리 또 한 번 기대할 수 있을까요? 황 팀장님, 로봇 한다면 현대차가 그래도 대장이지, 이게 가야지 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젠스낭 CEO발 모멘텀을 사전에 받지는 못한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 무언가 숫자가 찍힐 만한 이야기가 나오면 기대할 만한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숫자가 찍힐 만한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기대감이 더 큰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모비스, 현대차 두 네. 종목은 뭐 오토 에버까지 보신다면 세 종목은 핵심 로봇 우리나라 로봇 대장 그룹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단기간에 급등도 했었고요, 쏠림도 있었고, 다만 이제 주가가 빠질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차익 실현 정도로만 보이는 게 맞는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봇은 다가올 미래입니다. 네,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성장주, 과거 2차 전지 주식도 잘 보시면 이 정도의 조정은 항상이라기보다 가끔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네, 길게 놓고 보니까 그 조정이 안 보였던 것뿐이지 편안하게 올라갔던 것처럼 보였던 것뿐이죠. 특히나 이제 성장주 투자를 하려면 외풍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매크로적인 환경이라던가 성장 스토리에 대한 공격이라던가. 근데 로봇은 아직은 우리가 갈 길이 많이 멀었다라고 봐요. 특히나 다른 로봇주 대비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보여주는 미래들을 그려보면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보고요. 트레이딩까지는 지금은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가 유효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도 가격이면 분할 매수로 투자하시기에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해주면 다행인데 네. 반등 안 한다라고 하면 1차로 매수한 물량이 반등 안 하고 그냥 밀리면 손절해버리고 다시 좀 기회를 노려보고 그런 식의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민한 전략까지 네. 참고 좀 해보시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큰 테두리 안에서 로봇 그룹사로 본다면 현대차 그룹 빼고 LG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김준경 본부장이 현대차에 지금 젠스낭 CEO가 도착을 했는데 주가 움직이지 않아요 라고 제가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 LG 역시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래를 함께 그릴 것이다. 우리는 동맹이다. 근데 LG그룹주도 전혀 지금까지도 움직임이 없거든요. 저렇게 반갑게 도착을 하셔서 이야기를 나눴고 무언가 코멘트가 나왔는데도요. 로봇 관련된 건 전반적으로 아직이라고밖에 답이 나올 수가 없을까요? LG 그룹주도 많이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LG 그룹주의 경우는 일단은 일전에 이미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큰 폭으로 좀 반영하면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고 이로 인해서 좀 차익 매물 출회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기대감도 좀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LG전자 좀 다시금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가격적인 지지 라인을 좀 구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됐을 때 좀 이제 반등을 시도를 하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만 LG전자의 경우는 충분히 이제 로봇에 대해서 모멘텀을 굉장히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 엔비디아 어떤 핵심 파트너가 될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좀 기대감을 반영되게 된다면은 LG전자도 그만큼의 일단 주가도 움직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좀 고점을 찍은 다음에 이제 하락 이후에 지지라인 구축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제 젠스나 이 회동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 관련주들 내에서 좀 돌아가면서 움직여질 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LG전자의 경우는 아직 출발을 안 했다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다소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지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LG그룹도 마찬가지로 좀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너무 실망하시는 것보다도 일단은 이제 LG전자의 좀 차례, LG그룹의 차례를 좀 기다려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뭔가 아직까지 좀 변동성 있는 상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매수에 나선다라기보다도 LG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좀 전략을 세우는 게 아직으로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부장이 요것만 짧게요. 마지막 CEO님의 일정 중에 하나가 오늘 6시 반부터 신라호텔에서 비공사 행사를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루닛도 여기에 참석한다라고 알려지면서 변동성이 정말 상당해요. 위아래 진폭이 정말 상당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이벤트가 있는데 비공개 회담이긴 합니다만 반응이 나왔다. 이거는 관심권에 둘만한 위치인 걸까요? 아니면 이쪽은 적절하게 테마의 논리로만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거든요. 이 국내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 만나는 좀 자리가 되면서 여러 가지 협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NC소프트의 이 인공지능 자회에서 참석하는 것을 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긍정적 AI 협력 방안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파급력이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말씀 주셨던 루닛의 경우도 이 주가에 대한 흐름 보시면 계속 좀 변동성을 확대를 하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큰 기대를 가지고 접근한다라기보다도 지금으로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논리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자, 우주항공으로 잡아봤는데요. 결국은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될까? 여기에 포커스 맞춰볼 겁니다. 황 팀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이번 주에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 상장입니다. 뭐 관련 ETF도 상당히 많이 자금이 몰렸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건 뭐예요? 그동안 수혜 영역에 있던 종목들의 또 한 번의 주목이에요? 아니면 수급 블랙홀일까요? 뭐 수급 블랙홀은 일정 부분 지금 진행 중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더 큰 거는 이제 구글 유상증자라든가 규모가 더 크잖아요. 네. 그다음에 추가로 나왔던 메타 유상증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나마 다행인 거는 S&P 500 조기 편입은 좀 불발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액티브 펀드들의 뭐 추세에 따라가는 매도는 좀 일정 부분 멈춘 것 같아서 희한한 게 주식시장이 악재들은 계속 쏟아지고요. 호재 나올 때는 또 계속 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뭐 중동 전쟁도 사실은 지금 썩 좋지는 않지만 주말간에 좋은 뉴스는 없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반등한다 그러면 좋은 뉴스 쏟아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악재들은 정말 큰 악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스러운 거는 금리의 변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크게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오는 이제 리스크가 중요할 건데 이미 뭐 우리가 스페이스X로 인한 수급 블랙홀 현상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진정되어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리들이 많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저희와 함께 추가적으로 점검 또 마감까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황희연 팀장, 김진경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